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1억 9,832만 1923초 1억 9,832만 1924초 1억 9,832만 1925초 일어났나? 체스 기린 어떻게 된 거지? 지구는 정체모를 빛에 노출되어 석화되어 있었다. 근데 난 어떻게 깨어난 거지? 내 거시기가 너무 아픈데? 그걸 뽑아야 깨어난다. 체스도 그렇게 깨웠다. 나는 이미 4시일 수도 있다. 견뎌라. 아직 뽑아야 할 사람이 많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처음 깨어났는데 어떻게 깨어났는지 모른다는 거다. 그 비밀을 이제부터 밝혀야 한다. 그 비밀? 그럼 이렇게 온통 돌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푼다는 거지?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된다. 이 천재 기린이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지. 기린은 두뇌, 나는 근육맨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사라졌다. 길벗, 너는 비밀을 풀 열쇠다. 나는 우리 집 열쇠도 맨날 잃어버리는데 무슨 열쇠지? 이건 태양의 신 아폴로니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너는 평소에 아폴론 코인에 미쳐서 그 코인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아폴론 신전에 가서 너가 제사를 모시면 될 것 같다. 에? 아니 나 그거 옛날에 다 덤핑했는데. 이 새끼가 재앙의 원흉이다! 제물로 바쳐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69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희씨는 오리지널이 원래 뭔가요? 닥터스톤. 아, 그래요? 예. 닥터스톤 애니.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저는 이게 닥터스톤 보다가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내용은 다 모르긴 하는데 이거는 좀 저도 재밌게 보고. 아니 그 드라마에서도 뭘 뽑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본 적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뽑는다고? 동굴에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이제 그 돌을 끼우는 거였는데 이게 네. 너무 그 과학적인 지식을 담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제 네. 이런 걸 뽑는 걸로 이제. 네, 아무튼 이제 체스님 감성이 이제 있잖아요. 정희친 보면은 이제 생리현상 그리고 19금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반영을 하시는 이 감독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거.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요새 대학교 축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축제 일일 알바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일일 알바를 나가니까 좋은 점이 제가 이제 에이핑크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돌 막 좋아할 그런 나이는 아니라서 근데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핑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핑크의 노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멤버 한 명이 안 왔던데 요새는 이렇게 그룹도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유닛을 구성해서 다니나 보죠. 누가 정은지님. 네. 탈퇴한 건 아니시겠죠? 손나은 그분만 탈퇴하지 않아요? 네. 근데 축제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사실 공식 스케줄 이구나. 공식 스케줄이고 사정이 있었겠죠. 이게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은지님이 사실 메인 보컬이어가지고 입고 없고 차이가 컸을 텐데. 근데 축제라는 게 네. 항상 엄청난 퀄리티의 라이브보다도 이렇게 사람 뛰어놀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도. 근데 이제 기린님은 그 유니폼을 저거 입고 오셨어요. 그 에이핑크도 저거 입고 오셨어요. 똑같은 거, 똑같은 디자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린님이 구매를 그래서 하셨나? 근데 이번에 축제에 오신 분들이 다 저 유니폼을 입으시더라고요. 두 종류인데 저 유니폼을 입으시더라고요. 저거랑 또 하나가 파란색. 제가 입고 있는 게 야구 유니폼이고 네네. 이제 다른 유니폼이 이제 럭비 유니폼인데 제가 이제 막상 보니까 잘못 샀다 싶었어요. 럭비가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더 인기 많아요. 그래요? 네. 그거면은 좋긴 한데 아무튼. 네. 네.
홍익대학교 마크가 참 멋있네요. 그 옆에 있는 게. 홍익대로 얘기 안 했는데. 아, 근데 에이핑크 축제 갔다 하면은 이제, 네. 뭐, 홍익대인 거를 알 수밖에 아니, 없기 뭐, 근데 때문에. 사실 뭐, 대학교는 뭐, 뭐, 얘기해도 되니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구 직관을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이걸 계기로, 이, 직관 징크스가 이제 생길 지경이에요. 이번에도 또 져가지고, 저번에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엄청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그 두산 좌석에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이제 못해가지고, LG 트윈스가 참 좀 씁쓸하게 이제 경기를 다 못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먹고 좀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 시즌 직관은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갈 계획이 없어서. 아니, 또, 포스트 시즌 모르잖아요. 모르긴 한데 이제 뭐 티켓팅이 될지 안 될지도 일단은 모르고,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근데 시도는 하실 거잖아요. 시도는 해볼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지금 자신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상태라서, 이번에 이제 좀, 이걸 계기로, 다음 시즌에는, 이번 시즌에 응원 갈 때 입었던 유니폼을 안 입고, 새로 구매한 유니폼을 입고 갈 예정입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체스님 비슷하게 저는 1일까지는 아니어도 단시간 알바를 하고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야구 유니폼을 이제 사서 이제 여러분과는 좀 다른 취급이다 이제 다른 레벨에 있기 때문에 좀 같은 취급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리고 싶고, 저는 근데 그 뭐 연예인분들 오셨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이제 들었던 거는 그 학생분들 그 장기자랑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콘테스트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색소폰 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진짜. 그 성함이 뭐 육마리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그 관람하시는 분들도 다들 막 박수 많이 치고 해가지고, 근데 20살인데 군인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20살 맞나?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다.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벌써 막 대단하게 부르다니.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에 참 끼 많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들, 그 홍대생 하면 사실 끼 많은 학생들이 많기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 직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금 오시면 안 되겠네요. 뭐 생각해보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날 지경이어가지고 아무튼 보고 싶지만 이제 전달 받아서 대리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체스님이 색다른 축제를 다녀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색다른 식으로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주제는 체스의 뽑기형 퀴즈쇼! 멘트도 준비해 오셨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뭔가 이게 크립토 요새 좀 장도 우울한데 이 방송까지 점점 좀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새로운 포맷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좀 모험이에요. 그래서 모험이라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요새 이쪽 업계 이슈를 13개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퀴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상식 같은 거를 퀴즈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앞에 이게 되게 급조한 이 커피 홀더에다가 캐리어에다가 13개의 종이를 넣고 여기 두 분이 이제 뽑아가면서 제가 만든 퀴즈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면서 되게 넌센스도 있고 되게 조금 깊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맞춰가면서 이제 요새 돌아가는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퀴즈의 답은 그래도 조금 이제 기억해 놓으면 좋을 만한 것들, 물론 넌센스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분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길어지면은 그냥 끊고 딴 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짧으면은 이제 여러 개 뽑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신청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에 이제 각자 3개씩을 뽑아가지고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개씩 그래서 총 9개를 넣고 추첨을 해서
이제 기린 씨 한 곡, 그 다음에 이제 길버님 한 곡, 그 다음에 저 한 곡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제 넣어놓은 상태고, 네. 이제 신청곡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보통 기린 씨 신청곡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제랑 자기가 뽑은 노래가 의미적으로 맞게끔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한번 이제 해서 만약에 재미가 있으면은 언제 한번 더 하고 안 하면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네. 뭐 한 번씩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환기 차원에서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요즘에 주제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맨날 안 좋은 얘기밖에 없고 뻔한 얘기밖에 없어서 주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놓인 캐리어에 있는 것 중에 길버님이 이제 하나를 뽑아주세요. 하나를 네. 뽑고 제가 그러면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넣은 거라서 상관없어요. 12번입니다. 12번이요? 네. 아, 이거는 좀 되게 한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맞추기에는. 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신고처에 신고된 사건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번, 허위 과장 광고, 2번, 온라인 스캠, 3번, 불공정 거래, 4번, 리딩방, 5번, 로맨스 스캠. 요거 이제 몇 번으로 하시겠어요? 1번이 뭐였죠?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 허위 과장 광고. 2번, 온라인 스캠. 3번, 불공정 거래. 4번, 리딩방. 5번, 로맨스 스캠. 그래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신고처에 신고된 사건 중에 높은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비율인 거예요. 네,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저 먼저 해도 되죠? 네, 몇 번? 좀 5번 로맨스 스캠 같은데. 5번 로맨스 스캠. 이게 설마 높으려고? 아, 낮은 거. 네, 그러니까 낮을 것 같아서. 가장 네. 가장 낮은 낮을 것 비율. 같아서. 네. 저는 그러면 저는 1번 아니면 5번으로 생각했었는데 5번 하셨으니까 저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허위 과장 광고. 네.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신고처 접수된 것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낮은 것 이해하셨죠? 네. 둘 다 틀리셨어요. 엥? 잠깐만, 그러면은 뭐가 남았지? 리딩방? 리딩 자, 아닌데? 지금 3개 남은 거 알려드릴게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신고처에 신고된 사건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세 개를 1, 2, 3으로 할게요. 1번 온라인 스캠, 2번 불공정 거래, 3번 리딩방. 온라인 스캠? 설마 리딩방은 아니겠죠? 아, 갑자기. 그럼 저는 두개 틀리고 나니까. 불공정 거래로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오. 이 기사가 제가 가져온 이거 잘 가져왔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 마련한 신고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가 신고가 제일 낮대요. 그래서 1위가 제일 높은 순위예요. 1위가 분류가 어려운 기타 신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할아버지가 나한테 막 비트코인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이상한 거. 헛소리. 헛소리. 그게 44%.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사실 다단계도 이쪽에 속하나고 볼 수 있나요? 다단계는 온라인 리딩방에 스캠?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신고 44%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제일 많이 하더라. 2위가 허위 과장 광고. 3번이 온라인 스캠. 4번이 리딩방. 5위가 로맨스 스캠. 꼴찌가 불공정 거래. 로맨스 스캠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맞추셨네요. 그래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에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게 해야 되는데 딴 게 오니까 이거를 금감원에 다룰 수가 없는 범죄 행위들에 대한 뭐 투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상한 거 신고하지 마시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조치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조사를 하거나 뭐 형사 조사 쪽으로 이첩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신고해서 아무 의미 없으니까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차라리 경찰서 가시는 게 빠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첫 번째 퀴즈인데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근데 이게 저는 관점을 바꿔서 불공정 거래 신고가 너무 없고 다른 게 1위라면 신고처의 기능을 바꾸는 것도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과연 이 신고처가 필요하냐, 여기다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그 의구심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국가 기관인데, 나름대로 금감원이 그래도 이제 그 공공 관련된 기관인데, 여기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형사사건이 이제 다수 들어오면서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잘 모르겠다, 잘 이상한 기타 사유가 44%인 거를 보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불공정 거래라고 했을 때 뭐가 불공정 거래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 항목 중에서 뭐 불공정 거래랑 허위 과장 광고랑 막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몇 가지 항목들을 구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뭐 시세 조작 이런 게 아마 불공정 네, 시세 조종. 네, 뭐 그런 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업계에 오래 있었으면서 저도 사실은 이거 딱 들으면서 뭐가 뭔지 정확히 사실 잘 모르겠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항목들을 조금 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좀 모호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불공정인데 이건 또 아니라네. 그러면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그 리스트를 조금 뭔가 배포를 한다든지.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리딩방도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 거래일 수도 있어요. 리딩방을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뭐 일단 그와 별개로 아까 체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제 이 센터 운영하는 거는 일단 그래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 꼭 계속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쨌건 저희가 뭐 재작년에 뭐 이제 분과 뭐 다양한 분들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만히 이제 있기에는 좀 거시기 하니까 뭐라도 좀 액션을. 거시기요? 네. 아니 뭐 아까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해가지고. 아무튼 아니 뽑힌 거죠. 이제 뽑은 건 아닌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액션들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제 지금 이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좀 긴급 대책으로 투여하는 거는 괜찮지만 뭐 좀 사그라들면은 이제 뭐 사라져도 되는 부분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정부 기관 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설치해 놓는 거가 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든지 뭐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좀 다른 업무가 더 중요하겠다 싶으면 없애는 것도 뭐 방법이겠고. 일단은 지금 아직 그 입법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처벌 규정이나 범죄 이런 그 규정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좀 되고 나면은 이제 아마 이 센터가 좀 사라져도 되지 않을까. 이 센터가 이제 그런 그레이 에어리에 있는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판단해주는 역할을 좀 대신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아마 입법되고 좀 규제가 잘 정의되면은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년간 이제 그 신고가 접수된 건이 3,036건이래요. 근데 이게 계산해보면 러프하게 365로 나눠보면은 하루에 이제 10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시간에 한 건인 거잖아요. 거의 1시간에 한 건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센터인 분들은 1시간에 전화 한 통 받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이 수치가 좀 놀랐어요. 신고가 생각보다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없는데 지금 실제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한 게 36건이래요. 그러니까 100분의 1, 100분의 1. 그러니까 의외로 진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막상 저조차도 뭔가 사기를 당했어. 112는 알아. 근데 그 외에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피해센터 운영이 돌아가는 동안에 어베일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베일 코인이 이제 7월 23일 빗썸에 상장 시에 한 개당 263원이었는데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이제 1,383% 폭등하고 다음날 오후 3시에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피해를 이제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시세 조정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현장 검사를 실시를 한 케이스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신고를 하고 이제 현장 검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이 적발을 잘 한 이런 케이스인데 사실상 지금 이런 케이스가
요새는 하도 이제 금융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니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네. 폭등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고 센터를 별도로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자원을 분배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걸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듣고 보니까 약간 어쨌건 나중에 사이버 수사대 이쪽으로 이제 관할 좀 분리돼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네네. 이게 사실 3,000건이 1년에 3,000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사실 기준이 잘 들진 않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산 콜센터처럼 뭐 밥 먹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적을 수도 있는데 네. 사기가 하루에 이제 뭐 10건, 1시간에 한 건이라도 그거를 수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되게 길 거잖아요. 네, 막 네, 네. 피해자 조사하고 뭐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3,000건 들어오면 이거를 한 해 안에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사실 잘 판단은 되지는 않는 또 그 안에서 중복 사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네. 1년에 총 콜 수가 3,300인 거고 실제로 유의미한 신고는 36건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 36건은 사실 이제 좀 적은 수치. 좀 적긴 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이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신고처를 위해서 인력을 뽑아서 그 인력이 신고 접수 일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이제 세금 낭비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테고, 만약에 이제 그게 별도의 인원을 새로 뽑은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거라면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금감원 전체 시스템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금감원이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 또 이제 신청곡. 네, 신청곡 이제 기린님 기린님이 신청곡.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 신청곡을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재밌네. 저는 그 기억해요. 이제 네. 제 신청곡은 이제 에이핑크의 러브인데 저희가 저 생각 로맨스 스캔. 그걸 너무. 아니 그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가상자산을 사랑하니까 블로킹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이핑크의 러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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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로맨스 스캔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랑 연관이 지었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아무튼. 재미니까요. 네. 에이핑크의 러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했던 시간 L.O.V. in love 설레이나요? 한때 모든 것이었던 L.O.V. in love 이제는 가끔 생각나는 그때 L.O.V. in love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잊을 수
네, 에이핑크의 러브 듣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제가 에이핑크 막 이 그룹 자체의 엄청난 팬은 아니죠. 기분님 표현을 빌리자면 엄청난 팬은 아니지만 노래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노래 되게 저도 노래를 좋아하지 뭐 그룹을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제가 런닝맨 좋아하는 런닝맨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저는 예전에 손나은 전 멤버였던 손나은님은 좀 어렸을 때 좀 팬이었던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노래가 엄청 좋은.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이제 이번 2부에는 네. 또 이제 기린님이 또 뽑아주셔야 되는데 하나 뽑으시죠. 네. 7번. 7번. 7번은 조금 쉬울 수 있는데. 그럼 하나 더 뽑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혹시 뭐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 빗썸은 최근 실명 계좌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디로 바꿀까요? 그래서 1번 신한은행, 2번 국민은행, 3번 우리은행, 4번 기업은행, 5번 하나은행. 본 거 하나은행. 기린 씨는? 전 신한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네요. 정확히. 네. 근데 두 분 이게 지식이 없어요. 뉴스를 많이 안 보죠. 지식은 이거는 지식이 네. 아니고 국민은행이에요. 국민. 국민은행이고 잘 가져왔네. 왜냐면 내가 사전에 이거를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너무 이게 쿵짝이 잘 맞으면 오히려 네.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이제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FIU에서 이제 은행을 바꾸게 되면은 고객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갱신 신고하고 있잖아요. 심사하고 있는데 실명 계좌 은행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빗썸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협보다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제 6개월간 연장을 하고 내년에 다시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저분들은 그대로 이제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이제 별도의 그런 전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그냥 6개월 뒤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신고 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FIU에서 불허를 한 거죠. 이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어떤 조치가 계획된 게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너무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려고 그런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점유율이 지금 독주잖아요. 땡비트 독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꾸려고 그래 땡비트가 이제 인터넷 은행 계좌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서 이용자가 많은 은행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꾸려고 한 건데 이제 FI에서는 너네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보완하고 이제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빗썸이 요즘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 본 기사들에서는 빗썸이 막 업비트 거래량을 위협할 정도 였던 네, 것도 네. 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다른 거래소들보다 좀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네. 방금 얘기 들으면서도 국민은행 이제 막 들으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난 건데 근데 저도 그 기사를 이제 요즘 막 기사 나오니까 보면서 느꼈던 게 국민은행하고 딜이 됐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빗썸하고. 왜냐면 빗썸 막 원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뭐 은행들이 계좌 내주니 안 내주니 막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뭐 빗썸하고도 이제 할 정도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좀 뭐 제가 수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준비되면 신고 수리는 해줄 거니까 뭐 거기서 은행이 해주겠다는데 안 해줄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건 뭐 마이그레이션 작업 과정이라든지 계획이 대비가 잘 되면은 어쨌건 수리는 해줄 거라고 봐서 그건 좀 되게 의외로 다시 또 열심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이게 빗썸이 요즘에 강남역에 가시면 라운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남역에 빗썸 라운지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래 이렇게 현황 볼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강남역에 광고를 엄청 해놨어요. 그리고 모델을 최근에 다니엘 헤니 씨를 모델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뭐
너 거래 어디서 해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문구.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KB잖아요. 국민이 KB인데 그 로고가 빗썸이랑 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빗썸의 붉은 계열과 이런 KB의 노란 계열 그리고 로고도 이제 KB의 B가 있고 빗썸도 B를 로고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되기만 한다면 잘 어울리겠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연예인 나와가지고 그냥 거래소 거래하자 이런 스타일의 광고는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이동욱 네네네. 씨도 그 코인원이었나? 뭐 아무튼 거기 광고 같이 했을 때도 그냥 그거 핸드폰 들고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이게 뭐 세련되지 네, 못한 스타일의 네, 효과가 이제 있을까? 메시지. 그냥 뭐 사진 꺼내서 핸드폰 들고 사진 찍은 거랑 뭔 차이? 이게 전형적인 사실 졸부의 광고거든요. 이게 네. 이거 약간 대부업 광고 같은. 네. 네. 저는 뭐 이제 광고 잘 몰라가지고 네. 아 이런 게 효과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광고를 몰라도 구린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련될까에 대한 것들은 없어도 네. 이 광고가 구린다는 건 너무 명확하게. 근데 저도 이제 길버님 그거 그 광고 저도 이제 계속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게 사실 업계 2위고 어마어마한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은행들도 광고가 요즘 엄청 세련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스토리라인을 잡고선 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좀 뭐 이렇게 대부업이 뭐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부업 광고처럼 이제 막 그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그 이런 블록체인 크립토는 정말 정말 카지노처럼 미칠 뭐 해니 뭐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이 업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좀 바뀌는 게 아닐까. 요 시점에서 길버님 신청곡. 네. 근데 신청곡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신청곡은 기억나는데 지금 여러모로 이거를 일단 신청 저는 이제 빗썸 보고서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썸은 어떻게 아무리 진짜 땡비트가 독주를 하고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구나. 괜찮네. 그래서 죽지 않는 빗썸을 위해서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되게 스무스하게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가사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듣고 또 다음 뽑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꼬마 동훈이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20초 동네 꼬마 비웃어 나랑 키도 비슷해 이거 참 난 속사인데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걔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니노 막시모 스카이자 소세 소냐도루엔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니노 막시모 스카이자 소세 소냐도루엔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꿈이 많은 꼬마 동훈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지 노래하고 싶어
싶다고 무대 서고 싶다고 앨범까지 냈는데 이거 참 아무도 몰라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나는 괜찮아 니노 막시모 스카이저 소세 소녀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니노 막시모 스카이저 소세 소녀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사랑이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사업에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시험에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아 You and I we are Never die 니가 막시모 스카이저 소세 소녀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추첨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제 개인당 세 곡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작위로 뽑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세 사람 다 이제 홍대 축제 관련 노래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청취자분들은 왜 얘네들이 이런 곡을 뭔가 뽑았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딴에는 나름 이게 이제 마포 FM 마포 하면은 어딥니까? 홍익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마포하면은 서강대도 있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홍대니까 마포 FM과 제일 가까운 게 이제 홍대라서 그래서 홍대 축제 게스트분들로 이제 뭔가 좀 곡을 가져왔더라고요. 셋이 짠 듯이. 근데 또 하필 거기서 이제 체스님께 2개가 뽑혀가지고. 아니, 이게 제 거 스포를, 마지막 곡 스포를 하시네. 아니, 근데 어차피 누구 신청곡인지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는 누가 뽑나요? 또 제가 그냥 뽑나요? 또, 예, 번갈아 가면서. 네. 어차피 주제를 제가 갖고 왔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뽑으시면. 저 옆에 계신 분들 왜 우리 걸 휘끌고 쳐다보지, 스튜디오에서. 네, 자, 몇 번입니까? 10번입니다. 10번.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본사에서 엘살바도르 상품을 사기 위해 국제적으로 네. 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샀을까요? 자, 1번. 그 질문 이해하셨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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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 본사에서 엘살바도르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가 엘살바도르 상품을 사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무엇을 샀을까? 1번 햄버거, 2번 피자, 3번 콜라, 4번 커피, 5번 대마초. 어렵죠? 이게 제가 주제를 되게 두 분이 뭘 모를까를 고민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일단 듣기에는 네. 뭐 미국에서 엘살바도르 거를 사는데 네. 뭐 햄버거 콜라 샀을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뭐 이제 콜라 아니면은 이제 대마 같은데 아무래도 좀 너무 사기스러우면은 좀 이렇게 네. 너무 안 좋으면 저기 하니까 대마보다는 커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엘살바도르 커피가 많이 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소신껏 대마초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대마초. 제가 커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진짜 제가 주제를 잘 갖고 왔다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틀렸어요? 아니요. 뭐야? 한 번 맞추셨어요. 커피예요? 네, 아, 커피예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들 대마초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마초를 넣은 거예요. 근데 체스님이 넣으신 거예요? 네,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그거는 다 제가 한 거예요. 문제. 헷갈릴까봐. 네, 왜냐면은 제가 이게 너무 쉽게 맞으면 재미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 1번 햄버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그 기사 얘기 그때 나왔었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피자 비트코인 피자 딱 이제 유명하죠. 그럼 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콜라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두고 가장
그럴싸한 남미의 그런 대마초 막 아니 수준하는- 퀴즈 얘기를 하셔야지. 자기가 이거 만든 거 잘하는. 그렇게 해서 커피를 이제 샀다고 하고요. 네. 왜 제가 이걸 갖고 왔냐면은 가장 비트코인 본연의 그런 어떤 장점을 이제 살렸다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 왜 커피 한 잔에 구매를 했다고? 가 아니라 미국의 본사를 둔 커피 회사인 그 컴파스 커피가 네. 엘살바도르 커피를 이제 중개인 없이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막 달러하고 막 이렇게 2박 3일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10분 만에 바로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이제 하고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자인 졸지 크러즈는 이번 거래에서 도달한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인용된 가격보다 2~3배 높았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윈윈인 거잖아요. 이 주제 네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주제를 잘 뽑았다고 느꼈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한번 편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거죠. 편견도 뒤집고 이제 체스님의 이 의도대로 또 이제 됐으니까 이게 또 개인적으로 통쾌하시겠네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예전에 저기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막 돈 거래하고 하는데 그 돈을 막 트럭에다 쌓아가지고 막 몰래 남아메리카에서 접선하는 그런 장면이 네네. 있었는데 그 접선 과정에서 막 총기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네네. 드라마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냐 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중간에 파토 나가지고 네네. 거래하던 물건이랑 대금 일부는 또 거기 정부 업체에서 뺏어가고 네네. 약간 짜고 치는 뭐 그런 상황이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물리적으로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적고 네네. 또 돈의 분실 위험도 적고 하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수수료 비싸지 않아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싼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 간 그렇죠. 거래에서는 싼 거죠. 이게 그렇죠, 네. 막 그런 이제 뭐 비자 마스터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막 돈을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뭐 햄버거 하나로 무슨 뭐 비트코인을 써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햄버거 막 공장을 결제를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그 수수료가 동일하니까 그것만 보내면은 되는 거니까 엄청 저렴한 거죠. 그래 봐야 5,000원 10,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방송을 했는데 그 희소식 중에 가장 크립토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를 잘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과 엘살바도르면은 얼마든지 무역 거래가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리스크도 가장 적으면서 10분이면 빠르니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크립토가 결제에 쓰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먼저 쓰일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사실 너무 이제 한 번에 이제 개인 거래로 가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어려움을 지금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너무 무조건적으로 막 일단 모든 사람들이 결제할 수 있게끔 뭐 비트코인을 막 보급하자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개인이 안 되면 기업 간 거래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걸 딱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 희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도 좀 짧으니까 또 이제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세 개밖에 하면 제가 하나만 더 이렇게 뽑겠습니다. 되면. 네, 그래도 많이 좀 뽑아야죠 최대한. 아니 이거 남으면은 다음 주에 또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이 시기에 하시는 이 것도 시기에. 있어서 좀 버려야 돼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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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넌센스. 이거는 이거 짧게 얘기하면 돼. 짧게 하고 하나 더 하죠. 그러면. 네. 퓨리에버 발행사가 이제 지금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는데 퓨리에버 발행사 대표에 대한 징역을 검찰에서 얼마나 구형했을까? 1번 6개월, 2번 10개월, 3번 1년, 4번 1년 6개월, 5번 1년 10개월. 그러니까 얘 몇 년 깜빵 가야 되냐를 검찰이 얼마를 불렀을까? 그래서 구형을 얼마나 했냐는 거죠? 네, 발행사 대표가 이제 사기죄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뇌물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얼마를 이제 구형을 했을까요? 이 사람 자체를 잘 몰라. 다시 불러주시죠. 네. 자, 다시. 어차피 이거 하면 짧게 그냥 아무거나 넘어가는데. 하세요. 어차피 모르니까. 저는 1년. 1년? 네. 1년에서 1년 10개월인 거죠? 네. 아니요. 6개월부터 6개월, 10개월, 1년, 1년 6개월, 1년 10개월.
그냥 뭐 1년 10개월. 네. 저는 1년. 네. 10개월입니다. 10개월. 네. 근데 이유가 뭔가요? 10개월로 된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어요. 이게 넌센스를 갖고 온 거예요. 빨리 다른 거 보고 싶어요.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이게 항상. 왜냐면 이게- 선고가 낸 게 아니라서.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10개월이나 1년 이하, 한 3년 이하여도 사기 당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이게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좀 9번입니다. 아, 9번. 아,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픈씨가 이 오픈씨를 표적해가지고 어떤 로펌이 소송을 이제 했거든요. 소송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자금 세탁. 2번, 내부자 거래. 3번, 미신고 증권 판매. 5번, 필터링 안 된 성인물 게시. 6번, 고객 자금 횡령. 오픈씨가 소송을 당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몇 가지는 그냥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마지막 거는 좀 잘 모르겠고. 아니, 사실 이게 뭐 여러 고객- 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기사 기준이라서 아, 기사 그렇군요. 기준으로 이제 네. 하는 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이제 근데 어쨌든 이 기사가 표적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의도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저는 미신고 증권 거래.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가 아니면 아까 성인물로 성인물로 19금으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두 분이 그래도 이 업계 분이라고 딱 느껴지는 게, 이거 어려운데, 이거를 두 분 다 그래도 첫 번째 그 미신고 증권 판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린 씨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얘기한 거. 왜냐면은 그 NFT를 이제 그 증권성으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오픈씨한테 이제 약간 헌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바이낸스, 오픈씨 이런 데서 이제 소송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NFT에 대한 미신고 증권 판매로 이제 표적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필터링 안 된 성인물 게시는 이제 제 드립이고. 아 진짜요? 네, 제 드립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아까 미신고 증권 이것도 뭐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그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사실 오픈씨는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탈중앙화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중간에 자기들이 뭐 프로모션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고 그냥 중개만 하니까 이게 꼭 그걸로 걸리는 건가? 그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거 좀 신고한 나라가 어디서 뭐 어떤 걸로 걸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네, 다음에 한번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텔레그램. 텔레그램만 봐도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메신저일 뿐인데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막 각종 범죄가 일어나니까 텔레그램 이제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 오픈씨도 보면은 기린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인데 그 안에서 막 이제 온갖 것들이 막 거래가 되고 막 이제 범죄 연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씨도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참 이런 게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고민이 참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요즘은 기사들 보면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약간 뭐 범죄 오용이나 이런 거를 다 막으려고 상당히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뭐 자유롭게 뭐 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점점 더 이제 사실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뭐 인증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뭐 네네. 무슨 정도로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텔레그램 대표도 뭐 체포됐고 이제는 갑자기 막 협조한다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점점 약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서비스 업체한테는 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EU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관리 잘해라 이런 식으로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애플한테도 고소 연락 때리고 하니까 열나요? 네,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고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퀴즈는 뭐 하나 더 할까요? 뭐 여기서 아니, 맞출까요? 그냥 뭐 한 줄 논평 네. 정도. 근데 한 줄 논평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있어요. 네, 뭐 해보시죠.
오늘의 퀴즈 성적표. 네 문제 있잖아요. 네. 하나하나 맞춘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커피 누가 맞췄어요? 기린 씨. 기린 씨 50점, 길벗 25점. 한 문제 맞추면 25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아, 그치, 만점이니까, 그치. 100점 아, 만점이니까, 네 문제. 네 문제 중에. 그래서 50%, 20% 저는 아주 이번 그 퀴즈쇼에 대해서 흡족합니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체스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고, 왜냐면 퀴즈 보기 이런 거 선정하는 게 필터링이 안 된 성인물 게시 이런 것도 되게 잘 이 말을 그렇게 보기를 잘 만들었어요. 네, 네. 보기를 잘 만드셔가지고 진짜로 나는 그 어디 퀴즈가 있는 걸 가져오신 줄 알았는데, 진짜 뭐 재밌네요.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어떻게 하면은 블루 형님을 안 재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나 블루 형님도 우리랑 이제 그 지식 수준이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함부로 막 쉬운 거 내면은 에이 시시하네요 막 이런 건 사실 재미가 없죠. 퀴즈쇼가 되게 고민하고 막 네.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어렵네요. 네. 다음에는 그냥 이거 그냥 다 아까우니까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퀴즈 여러 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초반에 뽑으신 주제 같은 경우는 금감원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엘살바도르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실 우리가 호재에 목말랐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저의 한 줄 논평은 이제 블로킹도 죽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조한 죽지 않는다. 이게 그냥 뭐라고 좀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죽지 않는다로 그냥 네. 했어요. 저는 퀴즈 안에 긍정 호재가 더 많았기를. 네. 네. 아직 다 까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네. 좀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 가져오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네,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좋은 소식을 개수는 많은데 안 좋은 소식이 규모가 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신청곡 네. 짜맞추기. 네, 제가 신청곡 짜맞추기. 제가 에이핑크 곡만 3곡 올렸는데 에이핑크 곡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에이핑크의 5. 자, 오늘 퀴즈쇼 1, 2, 3, 4, 5점. 5점 만점에 네. 5점. 아니, 만점이 몇 점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5점이라고. 그냥 5점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5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아, 퀴즈 그럼. 준비해오신 분 잘 해오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에이핑크의 5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